집 하나 팔고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작년 저는 용인수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7억 원대에 매도했습니다. 당시엔 겁도 나고 주위 사람들 모두가 서울 수도권 부동산을 왜 파냐며 걱정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엔 오래도록 간직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찍 은퇴하고 배우자와 소박하게 하지만 자유롭게 살아보자는 소망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를 1억 원대에 구입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는 생활비로 나머지는 전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기로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매달 배당으로 소소하게 들어오는 돈에 감사하며 강박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기에 감히 제 선택을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목숨을 겁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는 자산의 심장처럼 여겨지죠. 이해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나도 똑같았어요. 어디든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노후 걱정 없다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집이라는 자산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현실에 자꾸 부딪히게 되더군요. 아파트 값은 올라 있어도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없고 정작 생활비는 부족하다는 느낌. 바로 그 간극이 제게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아파트 한 채로 과연 노후가 안전할까? 그래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집을 팔면 얼마를 손에 쥘 수 있을까?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삶의 질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례에 서울 아파트를 지킨 친구, 점점 줄어드는 여유. 제 친구는 저보다 2년 먼저 은퇴를 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지금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집이 아무 수익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금도 아직 시작 전이고 투자 경험도 없어 매달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집에서 나오는 돈이 없으니 결국 생활비는 적금을 깨거나 자녀가 챙겨주는 용돈에 기대는 시기죠. 집은 있는데 생활은 여유롭지 않은 어찌 보면 쏙 빈 강정 같은 노후입니다. 두 번째 사례에 서울 탈출 후 투자 전환,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기쁨. 반면 다른 지인은 몇 년 전 경기도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북 익산으로 내려갔습니다. 2억짜리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고 남은 5억을 미국 배당 ETF, 국내 리츠, 채권형 상품에 분산 투자했죠. 지금 그분은 매달 배당금과 이자, 수익으로 15만 2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만이 아닙니다. 시골의 넉넉한 자연과 여유로운 삶, 주말이면 텃밭에서 나는 상추와 고추를 따먹는 재미까지. 서울이 그립지 않냐고 물으면 웃으며 말합니다. 왜 그립겠어? 여긴 돈도 들어오고 공기까지 좋다니까. 세 번째 사례 배당 임대의 이중 전략, 은퇴 후 안정된 흐름. 한 분은 서울 아파트를 팔아 지방에 집을 마련한 후 남은 자금을 반은 배당주에 반은 소형 오피스텔에 투자했습니다. 배당은 매달, 임대 수익은 계절을 타지만 분기마다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주거, 안정과 현금 흐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특히 이런 전략의 장점은 시장 변동에 덜 휘둘린다는 겁니다. 집값은 오르고 내리지만 배당과 임대는 일정 수준의 흐름을 계속 만들어주니까요.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지금 팔아도 되나? 서울 집값 더 오르는 거 아냐? 맞습니다.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가격이 오를지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있느냐입니다. 당장 생활이 힘든데 집이 오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 삶의 목적은 자산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로운 시간을 얻기 위해 돈을 버는 거지 집값을 위해 인생을 소모하진 않아야 하니까요. 이제 제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고향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넓은 평수의 관리비도 절반, 소음도 없고 공기도 맑아요. 무엇보다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매달 들어와 생활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꼭 부자는 아니더라도 여유 있는 가난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삶이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맞는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집이 곧 자산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한 걸음 벗어나 보면 의외로 많은 길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의 삶을 훨씬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계산기부터 꺼내보세요. 집이 나에게 매달 얼마를 벌어다 주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묶어두고 있는지 말이죠. 그 숫자들이 뜻하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어쩌면 당신도 저처럼 한 번쯤은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무거워지기 전에 가볍게 사는 법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집을 파는 순간 모든 걸 잃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자산 관리의 핵심은 유동성과 현금 흐름입니다. 8억짜리 아파트는 분명 자산이지만 그것이 매달 영원을 찍는다면 그것 말 그대로 묶여있는 돈일 뿐이죠. 게다가 유지 비용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이후 파이어족 혹은 조기 은퇴를 꿈꾸는 분들이 아파트 매각, 투자, 전략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용적인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실거주 비용과 수익률을 비교하라. 예를 들어 서울 외곽의 8억짜리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매달 드는 관리비, 재산세, 도시가스,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월 40만원, 많게는 80만원 이상이 지출됩니다. 거기에 노후 시설 관리 부담,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보수 분담금 등은 종종 수백만원 단위로 갑작스럽게 나가죠.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1.5억 2억 원대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면 관리비, 고정세금, 생활물가가 대체로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차액은 고정비 절감이자 바로 은퇴 생활의 생존 여력이 됩니다. 예시로 보자면 서울 거주 고정비용 월 평균 70만원, 지방 거주 고정비용 월 평균 30만원. 이 차이만 해도 연간 480만원, 10년이면 4,800만원입니다. 게다가 지방 아파트로 갈아타며 남은 5억 원을 ETF, 배당주, 채권, 리츠 등에 투자해 연 45% 수익률을 얻는다면 매년 2천만 2,5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연금이 아니어도 매달 가상의 월급을 받는 것과 같죠. 2. 배당 ETF로 구성한 월 현금 흐름 예시. 실제로 필자가 자주 추천하는 은퇴자용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50% 미국 고배당 ETF에 SCHD, VYM, JPI 등 30% 안정형 채권 ETF에 BND, TLT 등 20% 국내 리츠 또는 배당주의 JR글로벌 리츠, 롯데리츠, 하나금융지주 등 이렇게 분산하면 수익률은 연 46% 정도로 안정적으로 나오며 환율 리스크도 분산됩니다. 5억 원을 위 구조대로 넣었을 때 연 2천만 원 정도의 배당이자 수익이 기대됩니다. 즉, 월 16만 17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되는 셈이죠. 특히 미국 고배당 ETF는 분기 배당이지만 JPI 같은 월배당 ETF를 섞으면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이 생겨 생활 안정감이 크게 올라갑니다. 3. 세금 및 건강보험료 주의사항. 은퇴자들이 집을 팔고 현금화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입니다. 양도세 1주택 실거주 요건 2년, 보유 2년, 실거주를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차익이 큰 경우 반드시 사전 세무 상담을 받아야 하며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시점 조절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갑자기 큰 금액이 입금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가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일정 자산은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거나 ETF 수익률을 연금형으로 분산 수령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ETF를 팔아 현금화하면 소득으로 잡혀 다음 연도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되므로 매도 시점을 분할하거나 장기 보유로 수익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투자와 삶의 균형 유지하기. 파이어족이 조심해야 할 또 하나는 투자에 올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건 수익률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 5억 중 1억은 CMA 또는 MMF 등 단기 안정 자산에 두고 나머지로 배당 채권 리츠를 운용하는 식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급락기에도 당황하지 않고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욕심내서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의 단기 수익을 노리다 보면 퇴직자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투자 원칙을 잃게 됩니다. 파이어족의 투자 핵심은 지속 가능한 흐름, 즉 현금 흐름에 끊기지 않는 물줄기입니다. 5. 파이어족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고민 중일 겁니다. 지방 내려가면 외롭지 않을까? 집 팔면 다시 못 사는 거 아냐? ETF 수익이 정말 나올까? 그 질문들 모두 저도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제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10년 후 아파트 값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TF 수익률도 변동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현재의 내가 원하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 아침에 해 뜨는 걸 바라보는 여백은 지금 선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요즘 파이어족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꼭 많은 돈이 아니라 지혜로운 배분과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서울 아파트에 묶여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가볍게 정리하고 여유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 시간을 되찾는 것. 지금 그게 가능한 구조를 만든다면 10년 뒤 웃는 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은퇴는 돈보다 시간이 더 가치 있는 삶이어야 하니까요.